안녕하세요. 한숨만 나오는 일을 겪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아온 제가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줄은 결혼식을 올릴 때는 왜 미처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알콩달콩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렸죠. 그래도 지금은 그런 후회와 짜증스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긴 합니다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결혼에 신중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은 편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어릴 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실 거라고 말했지만 연락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어머니는 줄곧 혼자서 저를 꿋꿋하게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중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육체 노동이었어요. 식당은 기본이었고 건물 청소와 전단지 알바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울 법도 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의 대부분이 제게 쓰여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어요.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고 나를 키워줘서 더 고맙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동딸로 홀어머니 밑에서 컸기에 결혼은 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시집가면 혼자 남을 어머니가 눈에 밟혀서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 잡은 게 제 남편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는 아주 좋은 사윗감이었거든요. 함께 식사도 하러 가고 선물도 드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환심을 사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모습에 마음을 열고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저는 솔직히 이때 남편의 그런 모습에 속은 것이 지금까지도 속이 쓰릴 지경이에요. 결혼 직후에는 남편도 여전히 제 어머니께 잘해줬어요. 신경도 많이, 아니, 다른 사위들이 하는 만큼 썼고요. 그런데 시모가 첫 단추를 아주 잘못 끼우더군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시모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너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들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 알지?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솔직히 친정 빵빵하다고 시댁 무시하는 며느리도 요새 많잖니. 너는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 말에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칭찬처럼 보였지만 절대 칭찬은 아닌, 속에는 비꼬는 말이 있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웃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곧 알 수 있었죠. 시모는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임 친구분들이 또래분들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더라고요. 제 결혼식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며느리가 빵빵한 집안이라 뭐 하나 시키지도 못하겠고 문제 있으면 사돈댁들이 연락 와서 하도 난리를 쳐서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 모시고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났으니 저같이 한부모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덜 깐깐하고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 좋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죠. 듣는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시모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저도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시모의 그 생각은 다른 모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친정어머니의 생일날 시모가 제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 드리면 안 돼. 이거 봐라. 네 남편이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없는 친정에 이거 해주랴 저거 해주랴 돈만 축내고 있잖아. 아유, 속상해. 내가 이런 것도 며느리라고 드려서는. 친정엄마 생일에 용돈 50만 원 드리고 폰 바꿔드렸다고 제가 들은 소리였어요. 더 열받는 건 제가 드린 용돈도 폰 바꾼 돈도 다 제가 벌어서 드린 거라는 점이었어요.
남편 돈 하나도 쓴 적도 없고 남편 놈은 하나도 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있으려니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지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친정엄마 생각에 꾹 참았어요. 남편은 시모의 행동을 보고도 제 편도 시모 편도 들지 않았어요. 시모 편을 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편을 들어준다면 시모가 또 열받아서 무슨 소리 할 줄 모르니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다행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네요. 시모의 그런 말들이 남편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걸 첫 아이 8개월이 되었을 때 알게 됐거든요. 애가 아직 어리지만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이 되지가 않아서 결국은 아이 6개월부터 친정에 애를 맡기고 일을 시작했어요. 애 안 맡기고 용돈 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눈치가 보여 60만 원 드리고 애까지 맡겼죠. 그리고 그날은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는 일하고 와서 애까지 봐야 해서 피곤한 상태로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나 들어왔어. 남편이 들어왔는데 잠이나 자고 있고. 아, 왔어? 애가 잠을 못 이뤄서 옆에 있다가 쪽잠 들었네.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짜증나. 도대체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 직장 동료는 돈 많고 집안 좋은 마누라 만나서 살맛나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 친구 처가는 사위한테 해주는 것도 많은데 어째서 내 처가는 쓸 데가 없냐고. 너 갑자기 술 취해서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처가는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데다가 마누라는 남편 오든지 말든지 잠이나 쳐자고. 내가 진짜. 제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남편 놈은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씻는 것처럼 푸닥거리다 결국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잠들었더군요.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를 차가운 타일 바닥에 놔두고 저는 애랑 안방에서 난방 빵빵하게 틀고 잤어요.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남편이 던진 그 한마디를 그 오밤중에 내내 곱씹다가 잠도 설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남편 놈은 아직도 화장실 바닥에서 자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 얼굴에 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어요. 차가워. 이게 뭐야?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나 왜 여기 있어? 당신 어제 술 취해서 화장실에서 자던데 어제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남편 놈이 제 눈치를 보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그럼 당신이 어제 나한테 한 말도 기억 안 나? 당신 어제 나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말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 그리고 우리 친정에 쌓인 게 많던데 그거 다 어떻게 참고 살았대? 친정이 당신한테 해주는 게 없는 게 그렇게 열받았어? 근데 그걸 왜 우리 엄마가 해줘야 하는데? 너희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왜 남의 엄마한테 그런 거 바라는데? 그러는 너희 엄마는 나한테 도움된 거 있기는 해? 넌 왜 사람 말을 왜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여? 어제 회사 동료 말 듣고 잠깐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잠깐 치고는 가슴에 사무친 게 많던데 너 진짜 우리 엄마가 당신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도움받은 거 없는 건 사실이잖아. 주변에 장가 잘 간 애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열이 받아? 근데 그런 이유면 너보다는 내가 더 열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지금 내 꼴을 봐. 한창 육아휴직해야 할 시기에 당신 혼자 벌면 돈 없으니 6개월짜리 갓난아기 떼놓고 일하고 있잖아. 육아도 우리 엄마가 해주고 있고 집안일도 육아도 돈 버는 것도 다 하고 있는 내가 시댁 욕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이 나랑 우리 엄마한테 패 끼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친정을 욕해? 남편은 자기가 말을 잘못 꺼냈다는 걸 알고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좋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생각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 짐을 주섬주섬 쌌어요. 뭐 하는 거야? 불안했는지 남편이 묻더군요. 그런 남편 말을 무시한 채 짐과 아이를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늘부터 당분간 애 좀 맡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봐주겠다고 하셔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친정 엄마에게도 쉬는 시간을 드리고 싶기도 해서 그렇게 말하며 시모에게 아이를 데려온 거였어요. 시모가 고생을 해봐야 남편 놈이 저희 엄마 고생하는 걸 깨닫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제 행동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내가 왜 너희 애를 봐줘? 너희 친정에 맡기는 거 아니었니? 몇 달만 봐주시면 돼요. 어차피 애 1살이면 어린이집 보낼 거거든요. 여보, 잠깐만. 엄마한테 맡기는 건... 왜? 중졸인 우리 어머니도 그 정도는 하셔. 그보다 학력도 높고 아는 것도 많은 어머님이 애 하나 못 볼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지? 그쵸, 어머님? 제 말에 시모가 거절의 말을 하려고 한 듯 했지만 입을 꾹 닫아버리더라고요. 하긴 매번 우리 엄마 중졸이라며 무시했으니 제 말을 거절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애를 맡기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아참, 어머님께 맨입으로 애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 어머님 용돈은 남편한테 말해놓을게요. 저희 친정에 맡길 때는 제가 돈을 드렸거든요. 당신 어머님한테 용돈 꼬박꼬박 드려? 알았지? 그렇게 1달을 시모에게 맡겼어요. 출근하며 시댁에 데려다주고 퇴근하며 데리고 오기를 1달 정도 반복했더니 시모 얼굴이 점점 반쪽이 되어가더군요. 익숙지도 않은 손주를 보려니 힘이 드셨나 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과 함께 애를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꼭 1달을 넘긴 달이라 남편에게 시모 돈 드렸냐고 물었더니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모가 손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손목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 애를 보는데 그럼 손목이 안 아프겠어? 오늘 갔더니 세상에 손목 건초염이라나 뭐라나 손목 쓰지 말래. 그래야 안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그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애 안 맞고 싶으면 이야기하겠지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시모가 그러더군요. 넌 양심도 없니?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손주 보느라 아파서 골골대는 시어머니한테 돈 100만 원은 줘야 맞는 거 아니야? 아들 편으로 딸랑 30만 원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너 설마 너희 친정엄마한테는 돈 더 주고 나한테만 이렇게 적게 준 거야? 저는 시모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무슨 말씀하세요? 어머님께 돈 드리는 건 남편한테 다 맡겼는데요. 그런데 1달에 30만 원만 준 거예요? 너무하다. 그래도 저는 친정엄마한테 60만 원은 드렸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싶었는데 남편도 보태줄 생각 없어 보였고 제 능력도 안 돼서 그냥 60만 원만 보내드렸는데. 제 말을 듣던 시모 얼굴이 완전 귀신처럼 구겨지더니 남편을 향해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야, 너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꼴랑 30만 원으로 퉁치려고 했어? 네 장모도 그 배는 봤는데 네가 이러고도 내 자식이냐? 응? 엄마는 손주 봐주면서 무슨 돈을 그만큼 바래요. 솔직히 우리 집 주머니 사정 다 알면서 맨날 돈돈거리고. 그냥 좀 봐주면 안 돼요? 어차피 할 일도 없이 맨날 모임만 다니잖아. 뭐? 할 일 없이 모임만 다녀? 야, 너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너희 집 일은 너희끼리 해결해야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엄마가 무슨 식모야? 베이비시터야? 왜 내가 너희 집 애를 봐줘? 결국 시모에게 탈탈 털린 남편을 두고 제가 수습했어요. 어머님, 많이 안 좋으시면 그냥 다시 데려가서 친정에 맡길게요. 남편이 30만 원도 주기 싫은 모양이네요.
제가 봐도 30만 원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100만 원까지는 드릴 수도 없어서요. 다음 달부터는 저희 어머니한테 맡길 테니까 편하게 일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다음 달부터는 장모님한테 맡기는 거 맞지? 어머님이 애 안 봐주신다니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내가 또 육아휴직이라도 쓸까? 그건 안 되지. 이제 잘 알겠지? 애 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한 달 만에 나가 떨어진 거 우리 엄마는 군소리도 없이 해줬어.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게 직업적인 거라면 우리 엄마도 당신 엄마도 도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에 대해 그딴 헛소리하면 정말로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그래, 미안해. 미안한 의미로 이번 달부터 장모님한테 애 맡길 때 내는 용돈은 나도 조금 추가해서 드릴게. 그러면 됐지? 남편의 화해의 제스처를 받고 저는 화를 풀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까지 다 풀어낸 건 아니었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니 남편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 일 뒤로 저는 어머니에게 더 마음을 쓰며 자주 만났어요. 평일에도 어머니를 자주 만났는데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받지 않았는데 몇 번이나 똑같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니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아는 사이였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졌다던 아버지였거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는데 흥신소를 통해 알아보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난 아버지는 작은 회사의 사장님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며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 뒤로 가정을 만든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아버지는 매달 제게 80만 원씩 보내주며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직접 드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어머니를 볼 용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만나 밥도 먹고 아버지가 주는 돈을 제가 받아 어머니에게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면 아버지를 남편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만나고 5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어요. 오늘 퇴근이 일찍이네? 연차 썼어? 아니, 나 오늘부터 백수야. 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퇴사한 거야? 그런 거 아니고 한 달 전쯤에 직장 동료랑 싸웠어. 싸웠는데 어째서 퇴사를 하게 된 건데? 그냥 홧김에 다 짜증나서 사직서 쓰고 나왔어. 대신에 더 좋은 직장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는 퇴직금 나오는 걸로 버티면 될 거고.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우리 부부야. 당신이 일을 그만두려면 나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지. 최소한 나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일을 저질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이게 말하는 거야? 이게 상의하는 거라고? 그냥 통보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해. 잘 다니던 직장 나와서 취직 안 되면 어쩌려고. 재수없게 취직 안 된다는 말을 왜 해? 당신이 그런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큰 돈도 아니고 취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런 제 걱정에도 별 걱정 없는지 느긋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저는 남편보다 더 열심히 직장을 알아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직원들이 나더러 이직할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와 만날 날이 됐어요.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다가 남편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혹시 주변에 일자리 좀 없어요? 우리 남편 얼마 전에 일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일자리도 못 구하고 백수로 놀고 먹고 있어요. 빨리 취직시켜줘야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일자리가 별로 없네요. 그래? 갑자기 잘 다니는 직장을 왜 그만뒀대? 혹시 아는 거 있어? 아, 직장 동료랑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사직서를 쓴 모양이에요. 차마 동료와 다투고 홧김에 그만뒀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내가 한번 알아보마. 그러고 보니 우리 회사도 지금 사람 구하는데 네 남편이 괜찮다고만 하면 우리 쪽에도 이력서 한번 넣어보라고 해. 정말요?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면 이런 거라도 당연히 해줘야 싶어. 그렇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싶어서 들떴어요. 우선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밝혀야 할 것 같아서 말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좀처럼 남편이 집에 붙어 있지를 않더군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더군요. 거실에 나가니 남편이 착 가라앉은 표정으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혼 서류 작성해줘. 이유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뜬금없는 이혼 서류에 제가 당황해서 물었죠.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나 다 아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알아듣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입으로 꼭 그걸 말해야겠어? 나 다 알아. 안다고. 당신이 바람피는 거. 그러니까 이혼하자. 나 이대로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바람을 피다니 너무나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짐작조차 가지 않더군요. 벙찐 제 표정을 연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던지더니 언제 싸뒀는지 캐리어를 가지고 와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놀라서 급히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제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려고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밖으로 나간 뒤였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대화는 필요 없고 불결한 너랑 같이 있기도 싫으니 별거 하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남겼어요. 그 사람은 제 아버지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읽지도 않고 다 씹어버리더군요. 수상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정말로 바람을 폈더라도 남편이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뭔가 너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몰래 뒷조사하기로 했어요.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보니 역시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더군요. 게다가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는 분노로 화를 참을 수 없어 뭐라도 남편에게 퍼붓고 싶었는데 연락조차 되질 않으니 점점 더 열이 받았죠. 그때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펴? 여태 도움도 안 된 것이 뭐라고 다른 놈이랑 붙어 먹어? 근본 없는 것. 불쌍해서 집안에 들여줬더니 사람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해? 이것도 다 그 잘난 친정엄마한테서 배운 거냐? 어디서 못 배운 티를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이 참으라고 하는데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 네 잘못이니 네가 알아서 싹 다 정리해놓고 나가. 우리 아들한테서 돈 뜯어갈 생각하지 말고. 앞뒤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는 시모의 전화에 저는 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해를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분류는 상대방이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
저의 오해를 푼다 한들 우리 부부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했어요. 저는 흥신소에서 보내온 서류와 사진을 확인했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는 상간녀는 부자로 보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남겼더니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당신도 바람을 피웠으면 피웠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때 알았으면 당장 이혼해줬을 텐데. 바람이라니. 그 여자는 그냥 일관계로 만나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소개비만 주면 대기업에 한 자리 주겠다고 했어. 말 안 하고 싶으면 그걸로 됐어. 그런데 당신이 소개비가 어딨어? 퇴직금도 다 떨어먹은 주제에. 내가 왜 돈이 없어? 당신이 줘야 할 위자료 있잖아. 그거로 소개비 낼 거니까 합의 이혼하고 위자료 내. 합의 이혼? 내가 그렇게 쉽게 이혼해 줄 줄 알았어? 내가 왜? 너한테 뒤통수 맞고 얼얼함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당신도 한 대 맞아야 공평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쩔 건데. 발악 좀 그만해. 당신이 바람핀 건 사실이야. 없었던 일로 되는 거 아니고 증거 다 나한테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꼭 이렇게 먼 길 돌아가야겠냐? 적당히 인정하고 돈이나 내놓고 헤어져. 남편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더군요. 물론 구멍이 숭숭 난 못 쓸 계획이었지만요. 저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구기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누가 잘못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그럼 열심히 준비해봐. 내가 불륜이라는 증거도 잘 모아보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준비했던 건 상간녀 소송이었고 그 뒤가 제 아버지와의 친자 확인 검사였어요. 그리고 남편 뒷조사하며 바람핀 증거자료도 싹 모아 변호사에게 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쓰던 제 노트북에 메신저 백업해둔 대화 내용까지 싹 다 보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제가 쓰라고 준 제 노트북을 정말 자기 것처럼 썼더군요. 그리고는 나갈 때 고이 놔두고 갔고요. 차고 넘치는 문자 내용에 바람핀 증거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날짜도 거의 1년 전부터였고요. 1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라도 있었을 텐데 왜 전 그렇게 태평스럽게 살았는지. 너무 후회가 됐지만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기에 불이 날 만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무시했는데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가 집에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맡겨둔 애가 아픈가 싶었는데 가보고 완전 열이 받았어요. 시모가 친정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없었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볼일 다 끝난 거 아니신가요? 예. 너는 어른이 와서 말하려는데 그게 무슨 태도니? 그 사람이랑 저 관계 끝난 거 모르세요? 어머님은 전화까지 해서 일방적으로 저한테 난리치셨잖아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 그런 거 아니냐? 애초에 바람을 핀 건 너고.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관련 서류 변호사에게 보내놨으니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냐고요? 아이, 정말 내가 이런 데까지 와서 사정하게 될 줄은 몰랐다만. 너 바람 핀 거랑 이혼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다시 돌아와라. 뜬금없는 회유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직전까지 짜증 부리며 화내더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앙칼진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 건 다 사기당해서 그런 거야. 대기업 취직시켜준다는 사람한테 홀라당 속아서 소개비를 줬다고 하지 뭐냐. 돈 주고 나니 연락도 안 되고 없는 번호라고 하니. 너도 당당할 거 하나 없으니 둘이서 완만히 이야기해서 이혼 없던 걸로 해. 웃겼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모진 말을 다 쏟아내더니 자기 아들 사기당해서 힘들게 살 거 생각하니 안면 몰수하고 여기까지 온 시모 처지가요. 그 사람이 사기당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기꾼 신고하고 지금이라도 취직해서 열심히 돈 벌면 될 일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너한테 오지도 않았어. 아들이 대출받아서 소개비를 줬으니 어떡하냐. 부부가 같이 갚아야지. 퇴사를 했는데 대출을 했다고요? 사금융에서 빌린 모양인데 원래는 너한테 위자료 받아서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 어차피 너도 이혼하면 위자료 내야 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이혼하지 말고 둘이서 갚아. 제 자식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남의 자식한테 그 불을 끄라고 하다니. 정말 다시 생각해도 상종 못할 인간이더군요. 한마디 하려는데 저희 엄마가 옆에서 시모에게 말하더라고요. 뭘 둘이서 갚아요. 사고 친 놈이 갚아야지.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 어차피 우리 집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매번 도움 안 된다고 투덜거리기나 하고 이참에 헤어지고 서로 편하게 지냅시다. 이미 빈정 다 상하고 서로 상처 줄 만큼 줬는데 뭘 더 이어보려고 구차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요? 나도 딸이 한다고 해도 결사반대할 거니까 마누라 귀한 줄 모르고 사기나 당한 덜 떨어진 사위한테 꼭 맞는 며느리감이나 찾아봐요. 평소 소리 한번 친 적 없던 친정엄마는 시모를 향해 거의 악담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고 친정엄마의 말에 말문이 막힌 시모가 얼굴이 벌겋게 되더니 큰 소리를 치더군요. 자기 딸년이 밖에서 늙은 남자나 만나는 줄도 모르고 그딴 말을 나한테 해? 아들이 부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네. 나중에 위자료가 많네 어쩌네 난리나 치지 마. 어디서 바람난 연주제에 큰 소리야? 위자료는 그쪽이나 걱정하세요. 남의 집 일에 무슨 참견은 아이고 자기 자식 모자란 건 생각도 못하고 남의 자식 허물만 꼬투리 잡는 꼴 좀 봐. 어머님, 남편 1년 전부터 그 사기꾼 년이랑 바람피고 있었거든요. 그 증거 다 모아서 변호사한테 보냈으니 나중에 위자료 금액 보고 놀라지나 마세요. 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해 드릴게요. 시모는 화를 내며 나가버리더군요. 친정엄마는 시모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소금을 들고 와서 왕창 뿌리더라고요. 근데 얘, 너 사진 찍혔다는 늙은 남자는 누구니? 누구길래 저 집안 사람들이 그걸 물고 늘어져? 저는 지금이 어머니에게 말할 타이밍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가지고 있던 사진을 내밀었죠. 사진을 보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걸 봤어요. 얼굴을 알아보시더군요. 예, 이 사람... 아자, 아버지. 엄마를 찾고 있으셨나 보더라고. 그 와중에 나를 알게 되고 나한테 연락 왔었어. 그리고 내가 애 볼 때 주는 돈 말고 따로 매달 주던 돈 있잖아. 사실은 그것도 아버지가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야. 어머니는 제 말에 눈물만 흘리셨죠. 두 분이 헤어진 게 할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친할머니가 아버지 안 계실 때 어머니를 강제로 쫓아냈다고요. 이제 와서 어머니를 찾은 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잠깐만. 네 남편은 지금 너희 아버지를 너랑 바람핀 사람으로 오해한 거니? 응. 근데 오해를 풀 생각은 없어. 그 사람 1년 전부터 바람피고 있었거든. 아마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내 뒷조사한 것 같아. 자기가 저지른 불륜은 쏙 빼놓고 나 뒤통수 치려는 거지. 게다가 그 상간녀가 소개비 받고 튄 사기꾼이거든. 아유, 잘했어, 이혼. 뭐 저런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니?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네, 똑같어. 그 뒤로 남편에게서 전화며 문자며 줄줄이 오는데 다 무시했어요. 문자 보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제 주제에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용서해줄 테니 돌아오라는 둥. 자기도 짜증나지만 다시 받아주려고 하는 거라는 둥. 급해 보이는 통화 내역과는 다르게
문자는 아주 자기가 제 사정 다 봐주는 것처럼 적혀 있더군요. 하나하나 받아줄 생각도 없고 변호사 통하면 깔끔하니 가만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문자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인지 정말 몰랐다. 그래도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더니 별거하러 나간 놈이 애 어린 시 파원 시간에 맞춰 애를 픽업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았어요. 속으로 어린이집도 바꿔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 놈이 저희 집까지 와서는 제게 할 말 있다며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도 너 할 말 다 했잖아. 그때 나갈 때 뭐라고 그랬더라? 더 이상 나랑 할 말 없다고 하지 않았나? 미안해. 그렇지만 그건 당신 잘못도 있잖아. 아버지를 만나는 거면 그렇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나는 당신한테 아버지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 죽었댔니? 그렇게 나이가 있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지. 하긴 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 내가 바람을 핀 게 좋았을 거 아냐. 너 1년 동안 바람 핀 거 숨기고 나 유책 배우자 만들기엔. 솔직히 너무 놀랐네. 어떻게 1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바람을 폈어? 그래놓고 멀쩡한 마누라 바람핀 년으로 만들어서 위자료 꿀꺽하려고 그랬다 이거지? 그래놓고 사기꾼한테 걸려서 지금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는 거고. 미안해. 당신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을 줄은 나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웃기고 있네. 장장 1년 동안 만나면서 바람핀 주제에 뭐? 그 여자한테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너한테는 다른 년이랑 만나겠다는 목적이 있었잖아.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오래 못 만나는데 참 오래도 만났네. 그걸 내가 아는데 이혼을 물려달라고? 이미 판결 났고 나는 번복할 생각 없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우니까. 충격받은 얼굴의 남편을 내버려두고 저와 아이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더군요. 저놈이 또 찾아와서 저러면 답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기존에 있던 집에서 나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집을 일단 팔고 아버지 집에서 잠시 있다가 다른 곳에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곳에 집을 구하라고요. 떨어져 있던 가족 셋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김에 집도 내놓고 직장도 퇴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회사에도 사람 구한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들어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력서에 면접까지 보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일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제 생활을 꾸려갔어요. 부모님과 좋은 곳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두 분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잘 지냈는데 하루는 저희 회사에 사람을 뽑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이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여태껏 취직을 못했는지 저희 아버지 회사에까지 이력서를 넣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이력서가 들어온 이상 면접을 보자는 상황이었기에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면접에 불렀습니다. 전 남편이 긴장된 표정으로 면접을 보러 왔더군요. 그런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오랜만이야. 면접 보기 전에 이거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나 여기서 일하거든? 당신이 면접을 보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 들어오면 불편할 거라는 거 미리 말해주려고. 당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응. 당신이야말로 작은 회사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젠 좀 급한가 봐? 여기 면접까지 보고. 그게... 전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데 앞에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딸, 여기서 뭐해?
잠깐 쉬러 왔어? 사장님, 회사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남편놈 얼굴이 깜짝 놀라더군요. 얼굴 익숙하지? 당신이 나랑 바람핀다고 착각한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사장님이셔? 내가 당신 직장 그만뒀을 때 아버지한테 당신 취직 부탁드렸거든. 이혼 안 했으면 당신이 여기서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면접은 우리가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 붙을만 하면 붙겠지. 붙으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럼 면접 잘 보고 가. 저는 아버지와 회사 안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허탈한 표정으로 면접을 보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놈 얼굴이 보였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해. 난 할 말 없어.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부탁할게. 나 취직만 되도록 해줄 수 없을까? 절대로 너 방해한다거나 못 살게 굴도록 하지 않을게. 그냥 취직만 될 수 있도록 해줘.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진짜 이대로는 빚 때문에.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우린 이미 다 끝났어. 당신이 추잡한 짓 하면서 나 뒷조사할 때 찍은 사진 기억나? 그 사진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 했는지 가르쳐 줄게. 그날 아버지한테 남편 취직 자리 찾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취직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 네 손으로 그 자리 없앴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달라고? 염치 없는 거 맞네.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남편을 놔두고 회사로 다시 들어왔어요. 저놈이 또 따라올지도 모르니 아버지랑 같이 집에 가려고 말이죠. 그리고 몇 달 뒤에 두 분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자주 가던 식육식당으로 모셨어요. 평소 맛이 있어서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하필이면 전 남편과 시모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하고도 자주 왔던 곳이라는 걸요. 굳이 피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리가 또 하필이면 바로 옆자리.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아버지가 그냥 먹자고 해서 앉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와 친정엄마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험상궂은 표정으로 시비를 걸더군요. 아이고, 자식 새끼는 이혼시키고 본인은 시집 새로 갔어? 그렇게 딸 위하는 척 하더니 어이가 없네. 다 늙어 빠져서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러워요? 몇십 년 만에 만난 부부 사이 금슬 좋은 게 욕먹을 짓입니까? 욕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세요. 내 딸, 그리고 제 와이프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얼마 만에 만난 가족들인데. 딸과 와이프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에 시모가 놀라서 눈이 땡그레졌어요. 저는 솔직히 좋은 기분으로 여기 와서 기분 다 망친 게 짜증나서 전 남편에게 마구 따져 물었어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왜 이렇게 무례해?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너를 면접에서 뽑지 않았다고 지금 앙심 품고 이러는 거야? 뭐? 회사?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아버지가 튀어나와? 전 남편보다는 시모가 더 놀라 제 말에 전 남편에게 되묻더군요. 사실은 그때 와이프 바람핀다고 사진 찍었던 사람이 아버지였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력서 낸 회사 사장님이 저 아버지시고. 뭐야? 너는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이제야 아시겠어요? 제가 아버지와 만나고 처음으로 한 부탁이 우리 남편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찍은 사진 덜렁 가지고 와서는 더러워서 같이 못 사느니 네가 할 말이 있기는 하냐느니 그딴 소리 찍찍 해대면서 나 천하의 몹쓸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라고요. 바람은 누가 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꽃뱀한테 넘어가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 회사 이어받을 사람은 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매번 친정이 도움 하나 안 된다며 둘이서 쌍으로 저희 친정 욕했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찬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 주제에 우리 어머니한테 뭐요? 말이면 다해요? 그렇지. 내가 우리 딸이 오랜만에 만나 애틋한 것도 있고 사위 될 사람이 힘들다기에 딸 부탁은 뭐든지 들어주려고 했는데 말이지. 이혼 잘했어. 이렇게 귀얇고 여자 좋아해서 집안 말아먹는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이런 사람을 회사에 들였다가 회사 말아먹었으면 어쩔 뻔했냐? 지금 하는 것만 봐도 봐라. 자기 무덤 자기가 파놓은 놈에 교양 없이 다른 사람 집안 사정을 약점 삼아서 천박한 말이나 해대는 어머니에 이런 집안이랑 사돈이라 그러면 어디 가서 욕 얻어먹어. 잘했어. 어디서 남의 마누라한테 늙어 빠져서 시집을 갔다는 말을 해. 그쪽이야말로 늙어 빠져서는 직장도 못 구하고 빌빌대는 자식 뒷바라지나 하며 사는 주제에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시모와 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는 식사도 안 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왜 이제와 후회를 해요? 거기다 시모는 반성이라고는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화내주셔서 속 시원하게 확실히 악연을 끊어버렸네요. 앞으로는 우연이라도 만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할 생각이에요. 만나면 이렇게 쓸데없이 기력이 소모되니 안 보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죠. 그래도 자기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서 그 식사 자리는 참 속 시원한 자리였긴 했어요. 솔직히 친정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 불만 쏟아낼 때 이혼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땐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나고 보면 아이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친정 재산에 목숨 매는 놈이었다는 걸 못 알아봤던 제가 한심하네요. 아버지가 잘 풀렸으니 더 이상 후회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다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씀이겠죠. 이혼하고 힘든 건 항상 더 빨리 이혼하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인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게 만난 우리 아버지와 더 소중한 시간 보내려고 매일같이 다짐하고 있답니다. 글 쓰다 보니 길어지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